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0월 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민주당의 사회 방언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 칼럼에서 진 교수는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민족주의적 망상에 빠진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럼은 최근 여러 현안들, 과거 조국 사태로부터 윤미향 사태, 최근 추미애 사태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이 이 여러 현안들에서 보여준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비리, 또 적반하장, 파렴치한 행태,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여러 파렴치한 행태들을 덮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을 선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의 역사관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분의 평가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생각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주사파가 그 핵심을 장악하다시피 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체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는 이분의 시각이 저는 굉장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한번 칼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미 국민의 40%만 이해하는 사회 방언이 된 지 오래다. 나머지 60%의 국민은 그들과 정상적 소통을 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대중소통이 일상의 영역을 떠나 이미 이념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리라. 자, 소제목이 오염된 언어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이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언어의 혼란, 여기서는 오염된 언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오염은 의미론의 혼란으로 시작된다. 민주당 사람들은 종종 일상의 용어를 엉뚱한 의미로 사용한다.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으로, 대리시험을 오픈북으로, 전부 조국 사태 때 나온 유시민 씨의 발언이죠. 자, 이렇게 부른 유시민 작가의 어법은 이미 전설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부당 청탁은 미담이 되고, 장기 휴가는 안중근 정신이 되고, 이것은 추미애 사태 때 나온 얘기죠. 제보자는 범죄자로 몰렸다. 대통령 자신도 후보 시절 자신의 지지자들의 온라인 린치를 재미있는 양념이라 칭한 바 있다. 논리의 규칙도 파괴된다. 누군가 자신의 스펙을 조작했다면 잘못은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의 논리는 굉장히 색다르다. 이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다.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보통 파렴치하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거꾸로 추론을 한다. 고로 이런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엄마는 위대하다. 정경심은 위대하다. 전부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 행위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뭔가 제도 탓이고 사회 탓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특징을 꼬집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예 맥락을 떠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후보 시절 대통령은 세월호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자,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은 이해가 간다.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맙다라는 말은 해석이 안 된다. 아이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된 것이 어디 고마워할 일인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이렇게 어휘, 어법, 맥락 모두에서 이렇게 일상 언어와 차이가 나기에 국민의 대다수는 민주당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귀에 민주당 사람들의 발언은 망언 아니면 실언으로 들릴 뿐이다.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다르다.
그들은 그 망언이나 실언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결국 국민의 60%와 40%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셈이다. 갈라치기 정치가 빚은 언어학적 참극이라고 할까? 자, 두 번째 소제목은 생명을 존중하는 계몽군주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공무원 사살 사건은 나라를 다시 바벨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에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았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북한군이 사살당한 분의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화장이라고 불렀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화장은 장례의 한 형식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군은 사살한 시신을 소각한 것이지 돌아가신 분께 장례를 치러드린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통전부에서 사과문을 보내온 것을 유시민 작가는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과연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을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한 개인이 당한 화가 어느새 온 민족이 맞은 복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태에서 그들은 그저 희소식이고 위복만을 본다. 여기에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는 없다. 자, 여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한 것을 화장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즉, 어떤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꾸만 언어를 혼란시킨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논리적 어법도 여전하다. 설훈 의원은 이 모두가 남북 한라인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그럼 남북 정상 간의 친선은 대체 무슨 라인으로 오간 것일까? 안민석 의원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체 이 사건이 종전선언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중국과 북한은 어디 전쟁 상태라서 북중 국경에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가? 맥락을 이탈한 발언도 나왔다. 유시민 작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로 추켜 세웠다. 지금이 그를 칭송할 때인가? 청와대에서도 친서를 공개했다. 거기서 대통령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다.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을 지시한 이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그냥 외교적 언사로 봐준다 한들 자국민이 사살당한 상황이 그런 문구가 든 친서를 공개하기에 적합한 맥락인가? 자, 세 번째 소제목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자, 어휘도 이상하고 논법도 해괴하고 맥락도 생뚱맞다. 그들의 이상한 언어에서 우리는 악재를 호재로 바꾸려는 성급함, 북의 잘못을 슬쩍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얄팍함, 종전선언 카드로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다급함을 본다. 언어를 왜곡시켜 가면서 그들이 애써 덮으려 하는 것은 물론 바다 위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후 불태워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그렇게도 불편했던 모양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아예 당 차원에서 피살자를 월북자로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월북을 했든 표류를 했든 그게 왜 중요한가? 설사 월북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 한들 이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굳이 공개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일까? 혹시 대한민국이 싫어 월북한 사람까지 국가에서 지켜줄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리라. 이 두 과제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할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그 어떤 대의도,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과제도 국민의 생명 위에 놓일 수는 없다. 남북관계도 실은 이 최고의 목표 아래에 포섭된 하위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치의 위상이 뒤바뀌어 있다. 그들은 남북관계를 모든 가치에 선행하는 최종 목표로 간주한다.
한 개인의 생명 따위는 그들에게 그저 남북 문제의 종속 변수일 뿐, 그러니 자국민이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도 태연히 그게 새벽 3시에 대통령을 깨울 일은 아니다. 서른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빌어먹을 편향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즉, 북한을 다른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에 두는 이런 편향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들의 이념적 편향성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제목은 수구민족주의의 이념적 편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하려고 두는 무리수겠지만 아마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정권을 이끄는 586 세대의 몸속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습속으로 남아있는 민족주의 이념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586에게 통일은 공리다. 모든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된다. 이 명제를 그들은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비극의 산실인 분단은 당연히 미국과 손잡은 친일파와 그 후예들의 탓으로 여겨진다. 586 주사파 운동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이 분단이 북한이나 소련 때문이 아니라 미국, 즉 미제국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하죠. 이 대한민국을 뭔가 미제국주의의 어떤 지원을 받은 친일 세력이 세운 나라 정도로 그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훨씬 더 뭔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유는 이 공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 경우 북한의 만행도 분단을 가져온 친일파 탓이 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이다. 그간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존재해온 세력이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면서 쌓아온 불신이 이번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NL 운동권적인 이 사고방식은 다른 사안에도 적용되는데 조국 백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즉, 조국 백서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배상 요구가 법적으로 정리되자 친일 세력들은 들끓었고 외교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이 나라 도처에 친일 분자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황이었다. 정말 황당하죠. 조국 사태가 빚어진 이유가 친일파의 농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조국 사태의 원인을 조국이라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죠. 자, 계속해서 조국 백서에는 조국 사태 그리고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민주 세력의 역사관을 무너뜨려 보겠다는 자들의 반란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진 교수는 이에 대해서 가히 창란증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언어 자체가 이념적이기 때문이다. 그 헛소리는 절대 논리로는 반박되지 않는다. 오직 개종만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진보도 수구 민족주의의 이념적 망상과 결별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진 교수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또는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 도단, 언어 혼란, 언어 비틀기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올바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점점 참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